지난번에는 저희가 네이버 광고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아마 가장 좀 많이 수요가 있는 그러한 매체죠.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물론 아시는 분들은 타겟팅을 어떻게 하는지, 지면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실 건데, 이제 인스타그램 캠페인을 조금 더 고민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대행사를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드릴 내용은 저희가 이전에도 저희 은정 씨가 작성한 이러한 블로그 내용을 기반으로 안내를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교보제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교육 보조 재료를 이렇게 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광고 대행사는 어떤 온라인 광고를 다룰까? 인스타그램 편인데요. 좀 내려보면은 일단 좀 좋은 자료가 있어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제 PC보다는 모바일을 많이 쓴다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게 이제 추세가 바뀌었지만 이제 19년도부터 22년도 그리고 23년도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모바일 사용량이 더 늘어나고 있고 PC 사용률은 크게 감소하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추이가 계속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저희 인스타그램 자체가 결국엔 모바일 기반의 SNS 플랫폼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는 이 SNS 매체의 화력이 크게 줄어들 것 같진 않다. 아니면 오히려 좀 더 막강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렸어요. 일단은 인스타그램 광고 타겟팅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릴게요. 인스타그램 광고가 구글보다는 단가가 조금 높아요. 단가라고 하면 이제 클릭당 비용으로 안내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구글은 노출되는 지면이 상당히 많죠. 유튜브도 있고, 네트워크 지면도 있고, 검색 지면도 있고, 이렇게 등등 있는데, 인스타그램은 그보다 좀 한정되어 있어요. 노출되는 지면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비딩, 즉 싸움이 막 발생을 하죠. 그래서 입찰 단가는 이제 해가 갈수록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CPC, 즉 클릭당 비용이 높아지고 있는 거에서 좀 이슈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을 발생시키기에 조금 더 최적화되어 있는 머신러닝을 하고 있다. 전환당 단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다른 매체들보다는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환당 비용이 조금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이유가, 인스타그램 캠페인은 사실 구글보다 처음에 가입을 할 때 자기에 대한 신상 정보와 개인 정보를 좀 더 디테일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활동하는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고 있는 액션들이 구글보다는 조금 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약적으로 머신러닝이 돌아가요. 그러한 원리이기 때문에 타겟팅을 잡을 때 조금 더 유용한, 조금 더 효율적인, 조금 더 퍼포먼스적인 그러한 이제 매체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타겟팅을 보시면 인구통계 관심사라고 일단은 첫 번째 챕터를 나눠 놨어요. 아마 기본적으로 인스타그램 내에서 하는 캠페인이 있고,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 모드로 하는 모드가 달리 있어요. 다르게 있는데,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그러한 게시물 광고는 사실 세부적으로 타겟팅을 들어갈 수는 없죠. 근데 이렇게 비즈니스 광고 캠페인 단에서 세부적으로 세팅할 수 있는 전문가 모드로 들어가면 다음과 같이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위치와 연령, 성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세 타겟팅은 좀 관심사라고 포함하기도 해요. 관심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떠한 특정이 좋아요를 눌렀다거나 아니면 검색을 했다거나 혹은 댓글을 달았다거나 팔로잉을 한다거나 이러한 여러가지 사용자의 이제 인게이지먼트를 기준으로 관심사를 조금 타겟팅 할 수 있게 분류가 되고요. 몇 년 전에 새로 생긴 기능이에요. 어드밴티지 상세 타겟팅이라는 거는 내가 관심사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전환을 조금 더 발생시킬 수 있는 집단, 그런 그룹이 있다라고 하면은 관심사에 벗어난 이제 집단까지 타겟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뾰족하게 잡게 되면 단가가 높아질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한 관심사랑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보통은 어드밴티지 상세 타겟팅을 좀 설정해 주시는 편을 권장드립니다. 물론 이제 언어 설정도 가능하고요.
따라서 국내 타겟팅이 아니라 해외 타겟팅을 하는 그런 캠페인들은 뭐 국가를 예를 들어 미주로 설정, 그러니까 이제 북미로 설정을 해주시고 이제 사용하는 언어를 영어로 설정하신다. 혹은 뭐 태국 캠페인을 한다면 태국 지역을 설정하고 태국어로 설정한다. 이렇게 해외 타겟팅까지 이제 국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지역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타겟팅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사무실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전방 5km 또는 전방 10km, 최대 50km까지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호텔이 있다거나 혹은 어떠한 이제 맛집 광고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굉장히 좀 유용한 매체가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시 단위가 아니라 어떠한 이제 주소를 기반으로 전방 몇 킬로까지 이렇게 타겟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텔 혹은 병원도 될 수도 있고요. 뭐 맛집 이런 식으로 다양한 카테고리에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매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플랫폼인데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이제 메타의 그룹 안에 있는 뭐 페이스북도 있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도 있죠. 근데 그거와 번외로 왓츠앱 같은 이제 메신저도 포함되고요. 메타와 지유되어 있는 다른 네트워크에도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사실 국내에서는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인데 인스타그램을 조금 더 체크하시는 분들이 더 많죠. 해외 타겟팅은 이제 메신저, 즉 왓츠앱까지 같이 포함해서 광고를 하곤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게 노출 위치 부분이에요. 노출 위치는 사실 대표적으로는 이제 피드 지면이죠. 저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즉 인스타그램에서 처음에 홈을 열었을 때 노출되는 지면이 피드 지면인데 피드는 보통은 다 가지고 가세요. 피드 지면은 보통 다 체크를 해주시고 거기다 추가로 이제 최근에 이제 검색 탭이나 홈 탭 그리고 이제 릴스 스토리 지면까지 확장해서 운영을 하시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광고 유형을 좀 안내를 드릴게요. 지금 형식에 보시면은 총 3가지로 일단 나뉘어져 있어요. 뭐 단일 이미지 또는 영상, 슬라이드, 컬렉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미지 광고는 말 그대로 제가 어떠한 뭐 JPG나 뭐 PNG 파일을 업로드해서 이제 이러한 캠페인을 돌리도록 설정을 하는 거고요. 뭐 요거는 아마 어렵지 않게 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미지 광고 역시 여기 이제 더 알아보기라고 하는 액션 버튼, 뭐 저희로 치면은 CTA 버튼이라고 하죠. 콜 투 액션 버튼이 이제 새로 생성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동영상 광고는 최근에 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광고 유형이에요. 반드시 동영상 광고를 꼭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은 클릭률에서 차이가 많이 발생해요. 기존 이미지보다 이제 동영상 광고를 했을 때 혹은 이제 뭐 움짤이라고 하죠. 이런 캠페인을 했을 때 클릭률은 보통은 한 100%를 기준으로 한 120%, 한 150% 이상, 즉 1.5배 이상 더 많은 클릭률이 발생합니다. 클릭률이 더 많이 높다라는 거는 이제 품질 지수가 더 좋다. 그래, 거기에 따라서 클릭 단가가 조금 더 낮게 측정이 된다라고 해서 효율적인 이런 캠페인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소재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이미지 소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상 소재를 뭐 새로 만드시거나 혹은 단순하게 이제 움짤 형태로도 만들어 주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그래서 보통은 동영상 광고는 피드 지면 또는 이제 뒤에 말씀드릴 스토리나 또는 릴스 지면에서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죠. 다음은 이제 슬라이드 광고인데 지금 메타, 즉 인스타그램에서 노출되는 이제 타이틀은 슬라이드 광고로 하곤 하지만 예전에 그러니까 광고를 계속 했던 분들은 좀 익숙하게 캐러셀 광고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캐러셀 광고는 이제 슬라이드로 스와핑되는 이러한 광고를 얘기하는 거라서 이제 뭐랄까요, 인스타그램 말고도 카카오톡에 이러한 그 채널톡 있죠. 카카오톡에 채널 광고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슬라이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캐러셀 광고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캐러셀이라는 단어를 좀 유의해 주시면 나중에 커뮤니케이션 할 때 좀 더 수월하시겠죠.
그래서 캐러셀 광고는 지금 하나의 이미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미지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스토리텔링을 하실 때 유용한 광고, 유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토리 광고인데요. 스토리 광고는 뒷단에 또 릴스 광고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말씀드리면, 그래서 스토리 광고랑 릴스 광고는 노출되는 그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소재를 조금 더 검토를 하시고 비율을 파악하셔서 소재를 제작해 주시길 권장을 드리고, 하지만 1대1 사이즈의 단순한 이미지도 릴스 광고 혹은 스토리 광고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 상단이랑 하단에 좀 잘려서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미지 또는 1대1 영상으로도 이러한 영상 광고의 형태인 릴스 또는 스토리가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여러가지 온라인 퍼포먼스 매체들 중에서는 그래도 우수한 매체에 속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매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이제 국내에서 탑2라고 하면 이제 구글과 메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인스타그램 캠페인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게 어떻게 세팅이 되고 있고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머신러닝에서부터 이게 어떻게 타겟팅을 유사 타겟팅이나 아니면 리타겟팅 같은 이러한 전략을 구축을 할지까지 굉장히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런 내용들은 좀 더 뎁스 있는 그러한 좀 섹션을 만들어서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이나 저희 웹사이트에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한 가을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편에 조금 더 품질 좋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GI 코퍼레이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